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23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이와이 슈운지에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입니다. 원래 후지 TV에서 이프, 만약에 이라는 시리즈로 만들어진 단편 드라마로 1993년에 방송되었는데 큰 인기를 얻어서 1994년에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되고 같은 해 이와이 슈운지에게 일본 영화 감독협회 신인상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이 역시 화이트 이와이 월드 계열의 작품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소품인데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된 작품이 있지만 이 작품만큼 간질간질한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이와이 슈운지 영화의 제목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기괴하지요. 쏘아올린 불꽃놀이,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라는 이 제목만 보면 이 영화는 불꽃놀이의 이야기 같지만 정작 불꽃놀이 장면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두 가지로 바뀌지요. 마치 타임슬립 영화에서 과거로 돌아가 현실을 바꾸는 것처럼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영화는 타임슬립 영화도 아닙니다. 이 영화는 첫사랑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와이 슈운지의 첫 번째 첫사랑 영화이지요. 근데 일본 영화는 왜 그렇게 첫사랑에 집착을 하는지 쩝!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인공인 놀이 미치는 작은 잡화상의 아주 평범한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입니다. 여자 주인공인 나즈나는 노리미치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의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침 등교 시간부터 나즈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이 없네요. 기분이 별로인 나즈나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주인공인 오이카와 나즈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오키나 메구미입니다. 이와이 슈운지는 자신의 영화에서 출연시킨 배우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출연을 시키는데 이분은 이 영화 이후로 전혀 이와이 슈운지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아오이 유가 이와이 슈운지 영화에 나오기 전까지는 오키나 메구미와 같은 배우상이 이와이 슈운지 영화에서 첫사랑의 역할을 많이 맡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대표작은 추온이랍니다. 별로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네요. 오늘 밤에 있을 불꽃 축제에 학교 전체가 떠들썩한데도 나즈나는 혼자 있고 싶어서 학교 수영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네요. 평소에 나즈나를 좋아하던 놀이 미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갑자기 자기 목에 있는 벌레를 떼어달라고 하네요. 가슴 콩닥거리게 말이에요. 여기서 노리미치의 연적인 유스케 등장. 이 녀석도 나즈나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수영 시합을 하자고 제안하더니 만일 노리미치가 이기면 자신이 나즈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 거기다가 비겁하게 먼저 출발까지 합니다. 노리미치는 수영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먼저 반환점에 도착하였지만 턴을 하면서 그만 발뒤꿈치를 다칩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수영 시합을 하던 중 턴을 하면서 발뒤꿈치를 다치는 이 장면은 나중에 아다치 미츠루가 러프에서 사용을 합니다. 얄미운 유스케가 먼저 도착을 하네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나즈나가 오늘 불꽃놀이를 둘이서 보러 가자고 하네요. 당황해하는 유스케가 왜 같이 가야 하냐고 묻자
좋아하니까라고 쿨하게 대답하고 오후 5시에 자신이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쌩하고 가버리네요. 쿨 몽둥이 맞았나? 나지나? 수영장에서 돌아온 노리미치와 유스케는 친구들의 이상한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불꽃, 즉 하나비가 납작하게 생겼느냐 아니면 공처럼 둥글게 생겼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들 싸우는지 애들 참 귀엽죠?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네요. 잘 모를 때는 직접 보는 게 최고이죠. 이 친구들 마을 해변의 등대에 올라서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보아 납작한지 둥근지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나지나랑 약속이 있는 유스케가 더 날뛰면서 같이 등대로 가자고 하면서 가기 귀찮아하는 노리미츠까지 같이 가자고 조르네요. 무슨 생각인지. 오후 5시가 되자 일본 전통의 불꽃놀이 축제 복장인 유카타를 입고 큰 가방을 끌고서 유스케의 집인 동네 병원을 찾아와 그를 찾습니다. 간호사는 오늘 유스케를 보지 못했고 아무래도 불꽃놀이를 간 것 같다는 말만 하네요. 나즈나는 일단 병원에서 유스케를 기다리기로 마음 먹고 병원 한 구석 벤치에 앉습니다. 같은 시각 노리미치의 집에 놀러왔던 유스케는 노리미치에게 발뒤꿈치를 치료받기 위해 자기 집 병원으로 보내면서 가는 길에 나즈나에게 오늘 같이 못 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노리미치에게 유스케는 수영장에서 나즈나가 좋아한다면서 불꽃놀이를 같이 보러 가자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다 말해버립니다. 친구들과 불꽃놀이를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유스케의 말에 노리미치는 나즈나를 좋아하면서 왜 같이 못 가냐고 하자 나즈나를 좋아하는 노리미치의 마음도 몰라주고 장난이었다면서 자신이 왜 못생긴 나즈나를 좋아하겠냐면서 험담까지 합니다. 정말 쓰레기 인성입니다. 유스케 후회할 거예요. 유스케 병원에서 발뒤꿈치 치료를 받은 노리미치는 아직도 유스케를 기다리고 있는 나즈나를 보고는 유스케는 오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인 나즈나는 그냥 그대로 쿨하게 병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즈나가 걱정돼서 뒤따라온 노리미치에게 나즈나는 수영 시합에서 당연히 노리미치가 이길 줄 알고 오늘 이긴 사람과 무조건 데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내용도 만화 러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나즈나는 노리미치가 이겼다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냐고 묻습니다. 사실 나즈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전학을 가게 되자 마음을 못 잡고 가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노리미치에게 진심으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습니다. 노리미치는 자신이라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마음을 상한 나즈나는 결국 노리미치도 배신할 것이라면서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몇 걸음도 가지 못하고 나즈나는 맹수 같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른 엄마의 추격에 나즈나는 가방까지 노리미치에게 맡깁니다. 결국 어머니의 손에 붙잡힌 나즈나는 질질 끌려갑니다. 나즈나는 노리미치까지 붙잡아서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마치 한 마리의 사자를 연상시키는 나즈나 어머니의 표정에 들고 있었던 나즈나의 가방마저도 노리미치는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쓸모없네요. 노리미치. 이렇게 그녀의 첫사랑이 떠나갑니다. 참 얄밉게도
그 순간 불꽃놀이를 같이 보러 가는 친구들이랑 나타난 유스케. 이제 자신의 첫사랑을 영원히 빼앗긴 노리미치는 정의의 주먹을 유스케에게 날립니다. 근데 이거 아무 쓸모없지요. 그래서 노리미치는 만일, 즉 if, 자신이 수영 시합에서 이겼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노리미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리미치는 발 뒤꿈치를 다치지 않고 멋진 턴을 하면서 수영 시합에서 이깁니다. 마치 노리미치를 응원하듯이 밝은 나즈나는 노리미치에게 유스케가 했던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잘했어, 노리미치. 너를 응원해. 이제 노리미치의 또 다른 선택이 결말 스포일러가 되겠네요. 이 영화는 고스트 스프보다는 볼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도 많이 있네요. 다만 애니메이션은 사실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만은 알고 계세요. 그래도 끝까지 보시겠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즈나는 유스케의 병원 대신 노리미치의 집으로 그를 데리러 옵니다. 집에 놀러온 유스케 때문에 몰래 나즈나를 맞이한 노리미치. 나즈나는 같이 못 갈까봐 걱정을 하지만 노리미치는 나즈나와 함께 불꽃놀이를 가려고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얄미운 유스케가 타이밍 좋게 노리미치를 찾습니다. 유스케의 방해로 어물쩍거리는 노리미치를 역시 과감한 나즈나가 낚고어채서 같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뒤늦게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나즈나가 노리미치랑 데이트를 가는 것을 보고 유스케는 괜한 화풀이를 해댑니다. 불꽃놀이를 가는 줄 알았는데 큰 가방에 버스까지 타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노리미치는 나즈나에게 가출했냐고 묻습니다. 나즈나는 가출이 아니라 사랑에 돕힌 카케오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눈치 없는 노리미치는 결국 카케오치의 두 사람은 죽는다고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다. 얘도 바보입니다. 아가. 더 바보인 유스케 일행은 술 먹은 어른이 불꽃놀이가 납작하다는 쉰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불꽃놀이를 보러 가면 될 텐데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또 길까지 헤매고 결국 불꽃놀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스케는 아직도 여기저기 화풀이 해대고 있습니다. 버스로 기차역까지 도착한 나즈나는 정말 멀리 갈 마음인지 기차 시간을 보고 출발까지 30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 노리미치는 투덜거리면서도 그녀 곁을 지키고 있네요. 그 와중에 나즈나는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서 노리미치에게 가방을 들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드레스로 갈아입고 화장까지 한 나즈나는 자신이 16살로 보이냐고 노리미치에게 물어봅니다. 일본에서는 16세 이상이면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거든요. 정말 카케오치를 생각하는 듯한 나즈나가 노리미치는 걱정하면서도 그녀의 그런 모습에 약간은 반한 듯하네요. 그런데 정작 기차가 도착해도 기차표도 안 사고 나즈나는 딴청을 피웁니다. 그런 나즈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리미치는 그래도 그녀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는 버스가 도착했다면서 나즈나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역시 바보 노리미치도 그녀를 따라갑니다. 오늘 모험의 출발인 학교 수영장으로 담 넘어 들어온 나즈나와 노리미치. 노리미치는 이러니까 도둑 같다고 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진 나즈나는 그럼 이 수영장물을 훔쳐볼까라는 농담까지 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떨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나즈나는 정말 시인 같지 않나요? 하지만 나즈나는 멀리서 들려온 불꽃놀이 소리에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러더니 또 노리미치가 당황하게 나즈나는 차가운 수영장 물 속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나즈나의 행동에 노리미치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결국 온몸을 물에 적신 나즈나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는 어떤 일에도 어떤 행동에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준 노리미치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내줍니다. 노리미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픈 마음을 숨기고 있는 나즈나를 위해서 물장난을 하며 그녀를 즐겁게 해줍니다. 여기서 배경으로 쓰이는 노래가 레이미, 즉 나중에 러브레터의 음악을 담당했던 레메디오스가 이와이 슈운지와 첫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장난에 지친 노리미치와 함께 풀장물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던 나즈나는 불꽃을 아래에서 보면 납작할까라며 묻습니다. 당황하는 노리미치를 놔두고 나즈나는 일어나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 2학기에 만나게 될 것이 기대된다는 말을 노리미치에게 남기고 어디론가로 사라집니다. 바보 유스케 일행도 어떻게 마을 해변 등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녹초가 다 되었고 더 웃긴 것은 이제 불꽃놀이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애들 정말 웃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나중에 등대를 올라가서 같이 오줌 놉니다. 상상 속의 나즈나와 헤어진 노리미치도 늦게 불꽃놀이 축제에 왔다가 담임 선생님과 그녀의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불꽃놀이가 납작한지 둥근지에 대한 노리미치의 질문에 담임 선생님은 아는 불꽃놀이 기술자에게 부탁하여 노리미치만 특별하게 불꽃놀이를 아래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불꽃놀이 기술자 정말 말이 많습니다. 투머치 토크인 불꽃놀이 기술자는 뜬금없이 담임 선생님과 애인의 결혼을 스포해줍니다. 담임 선생 애인의 친구인 불꽃놀이 기술자의 결혼 축하 불꽃놀이가 터지고 때마침 등대에 올라서 볼일을 보고 있던 바보 유스케 일행도 터지는 불꽃놀이를 옆에서 그리고 노리미치는 아래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레이미, 레메디오스의 포에버 프렌드가 엔딩곡으로 흐릅니다. 정말 제목대로 불꽃놀이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아닙니까? 근데 불꽃놀이가 납작한 것이 아닌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쏘아올린 불꽃놀이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는 바로 이와이 슈운지와 레메디오스가 처음 같이 작업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작업했을 때가 가장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레이미는 오키나와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이국적인 얼굴형이네요. 다음 콘텐츠는 블랙 이와이 월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드 드라곤 피쉬입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